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다 보면 구를 지나잖아요. 구를 지나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서 사시죠. 예. 그런데 그 무너졌을 때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때 갇혔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일부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생존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구를 지나오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절망을 했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희망을 가졌겠죠. 아, 난 살 수 있어. 난 살아야 돼. 난 가족. 뭐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견뎠겠죠. 그래서 빗물을 먹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을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다 잠을 설치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그만 희망이라도 하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바른 몸 관리. 저희가 아이들한테 항상 너 지금 목이 거북목이잖아. 너 똑바로 좀 앉아. 고개 좀 들어. 핸드폰 좀 보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미 몸이 거북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핸드폰을 많이 보면 더 나쁘지만 이게 거북목이 되고 몸이 틀어지고 너무 오래 앉아서 공부해서 그렇게 된 건데 부모님은 자꾸 자세 똑바로 하면 될 줄 알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유니테라피 바른 몸 관리를 배우러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부터 알아야 되겠죠. 무슨 원리로 유니테라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순차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죠? 한번 여쭤볼까요? 살아 움직이는 물질. 예, 살아있다는 거. 예, 한번 여쭤볼까요? 생명. 여기 아주 고차원적인 답변들을 하시네요. 느끼는 거. 예. 생명이 뭔가 우리 다 생명체잖아요. 매일매일 살고 24시간 숨을 잠깐이라도 못 쉬면 죽는 존재인데 생명 그러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굉장히 많은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께 오늘 아주 간단한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100인 100세 100명이 생명에 대해서 답변이 틀릴 텐데 제 답변은 생명은 전기다. 뭐라고요? 네, 크게. 전기다. 네, 생명은 전기다.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체 전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여기 보시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생명은 전기다. 네. 생명은 전기인데 뭐 어쩌라고. 생명은요, 우리 처음에 엄마, 아빠, 거기서 나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되잖아요. 그 단세포가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이렇게 인간이 돼서 나오는 거 정말 참 신비로운데 거기에서 바로 세포 하나의 생명을 봤을 때 세포막 전이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포막 전이차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생명이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어렵죠? 뭐야? 세포는 알겠는데 뭐 세포막 전이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 있는데 얘가 세포야. 그러면 세포 밖과 안이 있겠죠. 요 안과 밖에 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값의 차이. 뭐라고요? 전기값의 차이. 네. 전기값의 차이가 여러분 소양강댐 혹시 가본 분 계세요? 여기는 멀어서 저는 고향이 춘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갔거든요. 소양강댐에 물이 꽉 들었을 때 수력 발전을 할 때 문을 탁 열면 어떻게 되죠? 소문을 열면 전기가 많이 생산될까요? 조금 생산될까요? 많이. 그렇죠? 예. 전기가 누가 뭐 안 했는데도 문만 열면 수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너무 많아서 물이 찔끔 있어. 그러면 수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조금 생산되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이 안과 밖의 차이가 바로 수력 발전할 때 물의 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기값이 어느 정도 돼야지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지금 딱 느끼시는 게 있죠.
수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70mV. 예, 이런 작은 전기값인데 그 차이가 있어야지 생명이 쉴 때, 활동할 때, 또 세포 분열할 때 조금씩 풀리지만 건강하다. 왜냐하면 생명을 전기로 봤으니까. 그죠? 생명을 전기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0mV.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암 환자가 있으면 이게 팍 떨어져요. 그리고 더 아파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값의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자, 저희가 아까 앞에서 생명은 전기다. 오늘 이거 3번 복잡하고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예, 생명은 전기인데 그 전기라는 게 뭐라고요? 수력발전이라고요? 네? 예, 생포막의 전이차.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고 그런데 여기 공기가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문을 열면 잠깐만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대. 예, 예, 조금 있다가 마스크를 편안하게 벗으실 분은 벗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편안하게 1시간 반 이상을 할 거니까 지금 생명은 전기인데 전기가 왜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오늘 긴 교육은 못 시키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깨가 가끔 아프세요? 그쵸? 우리가 여기 무슨 근육이 있다 그러죠? 네, 잘하신다. 승모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승모근. 네, 승모근이 굳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기값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촌재다. 예, 전기값이 전기 안 재봤잖아요. 저희가 전기를 이렇게 해서 재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아셔. 전기값이 떨어지면 아파요. 전기가 샥 흘러야 되는데 여기 뭐가 막 있어. 그러면 가다가 호스를 해야 돼. 그러면 전기가 늦어지겠죠. 바로 그렇게 승모근이 막 아파. 그런데 생기는 거를 우리가 타우트 밴드라고 합니다. 의학적 용어인데요. 긴장한 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근육이 이렇게 이완돼야 되는데 긴장되면서 옹이처럼 이렇게 여기 귤이 있듯이 여기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 타우트 밴드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유식한 단어 하나만 배워갈까요? 뭐라고요? 타우트 밴드. 네, 데일 밴드 아니고 타우트 밴드입니다. 걔가 생기는 곳에 뭐가 생긴다? 통증. 네, 다시. 통증. 네, 통증이 생겨요.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전기가 잘 흘러서 그럴까요? 안 흘러서 그럴까요? 안 흘러서.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손목이 아파. 맨날 일을 하는데 손목이 아파. 그러면 여기 전기값이 어떻게 된 거죠? 떨어진 거예요. 네. 뭐가 생겼다고요? 데일 밴드? 타우트 밴드. 네, 타우트 밴드가 생긴 거예요. 아셨죠? 지금 너무 많은 걸 배우셨습니다.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지금 여기 오셨는데 아침에 그 아이한테 밥 빨리 먹고 학교 가 했는데 밥을 막 끼적끼적 맞고 반찬 투정을 해.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씨, 기도 쪽쪽 잘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먹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육이 굳어요. 그쵸? 기분 좋은데 근육이 안 붙잖아요. 하하하하 하고 웃는데 근육이 이완이 되는데 성질을 딱 내는 순간 가슴에 있는 근육이 확 굳으면서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내 소리야. 그쵸? 네, 남편이 속삭이고 애들이 속삭이면 주먹으로 가슴을 치잖아요. 왜 치죠? 왜 막혀서 어떨 때 소화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여기에 타우트 밴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체 전기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예, 잘 안 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치는 거예요. 치면 잘 흐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또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치는 거예요. 아셨죠? 칠 때 전기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예, 100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근육 이퀄 마음 이렇게 했잖아요. 근육은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이래도 문제지만 스트레스가 근육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처녀 때 너무 예뻤어. 그런데 나중에 애들 속삭이고 남편 속삭이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변해.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맨 아프고 찡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거울 속에 내가 얼굴이 변했어. 막 찡그린 얼굴로.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웃으려면 잘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이 그 스트레스가 내 근육을 굳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면 그런 일들이 해소된다. 이게 바로 제가 창안한 유미 테라피입니다. 우리 근육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근막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죠. 지금 앞에 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귤을 보면 귤을 딱 까면 죄송합니다. 겉껍질 있죠. 겉껍질 속에도 알알이 안에도 속껍질이 있잖아요. 요것처럼 근육 사이사이의 겹겹이 뭐가 있냐면요. 근막이 있어요. 막 세포막 이런 거 전부 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데 2015년에 이 해부학 또 현대의학에서 뭘 발견했냐면요. 사람한테 심장, 간, 콩팥 똑같은 말을 했네요. 제가 조금 무식해서. 그래서 여러 개 장기가 있는데 이 장기가 있는 걸 몰랐구나. 진짜 크고 온몸에 걸쳐 있고 정말 중요한 장기다. 그리고 몸에 전기를 흘리는 장기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막. 따라해보세요. 근막. 예, 근막이 전기를, 제가 생명은 전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막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로 어깨가 굳었어. 승모근이. 어깨가 아파. 그러면 근육이 그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써도 될까요? 네, 제가 빌렸습니다. 얘가 근육인데 근육이 긴장을 해서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접혔어. 그러면 근막이 접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체 전기가 흐르다가 걸리고 흐르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전기를 얘기할 때는 근막을 알아야 돼요. 생명은 뭐야? 아, 전기야. 그럼 전기는 어디로 흘러? 신경인가 어딘가? 근막이. 이 몸의 신경은 뭐냐면 뇌에서 장기, 발 이런 여러 이 장기와 조직과 연결해서 뇌의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게 바로 신경인데, 이 생체 전기를 흘리는 건 바로 이렇게 귤 껍질 같이 여러 겹으로 근육 속 여러 이 안에 장기 이런 데까지 다 있는 결과적으로 근막이 그 생체 전기를 담당하더라. 생체 전기는 어디로 흐른다고요? 근막. 네, 근막. 여러분 근막을 아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아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암이야. 암도 요새는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암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암도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요. 또 류마티스. 그 외에도 병명이 몇 개 되는지 아시는 분? 7만 여가지가 돼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4만 여가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얘가 3만이 넘는 숫자가 병명이 생긴 거예요. 병명이 참 많기도 하죠. 근데 그 병명마다 원인이 뭐지? 호르몬인가? 잘못 먹어서 그런가? 원인을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생명은 뭐라 그랬죠? 전기.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게 하면 되고,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타우트 밴드. 예, 베일밴드 아니고요. 타우트 밴드를 풀어주면,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에이, 거짓말.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 넘어가는 게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고 약을 먹죠. 그런데 제 건강법 유미 테라피는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를 하는데 무슨 마사지로 암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거 오십견이 오고 막 회전 근개가 파열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아킬레스건이 2번이나 끊어졌대요. 그런데 이걸로 마사지해서 고칠까? 그것도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일밴드인지 타우트밴드인지 오늘 배웠는데 뭘 내가 직접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우주 공간에는 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교실 안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전자가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는 물질. 양전자, 음전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남극 북극. 예,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성질이 있어야지 전기가 생겨요. 저희는 오늘 딴 건 안 합니다. 전기만 합니다. 예. 전기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음과 양. 예, 쉽게 음과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공간에는 그게 다 있어요. 모든 게 공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비어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타우트밴드라는 어깨에 긴장띠, 또 척추가 아프신 분, 팔이 아프신 분, 이런 분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아니면 두통, 그죠? 치통, 또 그러면 뭐죠? 생리통. 예, 지금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올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뭘 먹죠? 예, 진통제 드시죠? 뭐 드세요? 개보리 드세요? 타이레놀? 예, 요새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라고 뭐 정부에서 광고를 해서 좀 시끄러웠는데 이 여러분들이 뭐 진통제 먹으면 되지 뭐 귀찮게 마사지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진통제가 뭘 하는 건지 여러분께 오늘 잠깐 알려드릴게요. 진통제는 뇌를 속이는 겁니다. 진통제의 역할은요,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 너무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어야 되죠. 치과에 가서 이를 빼는데 나는 씩씩하니까 진통제 안 먹고 버틸 거야 이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만 아프면 진통제. 또 딸내미도 엄마 오늘 내 생리통이 아파 그러면 진통제 너무 쉽게 진통제를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진통제는 아픈 원인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인식하려면 여기를 누가 이거 꼭 찔렀어. 그러면 이렇게 아프죠. 그러면 얘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통증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생명은 전기니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가요. 그런데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일로 가는 신호를 둔화시켜. 그러면은 당장은 안 아프지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뇌질환 걸려요. 치매, 기억력 나빠지고. 그래서 어머님들 계속 요새 쉽게 약을 수십 년 우리나라 많이 먹었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는 드셔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진통제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드실 거예요? 네. 필요할 땐 조금은 드셔야 되지만 줄여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나중에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아픈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병이 정말 7만여 가지니까 제가 듣보잡도 못한 병명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지 많아요. 그런데 보통 강원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줄기세포로 해야지 된다. 그래서 막 기대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생물학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브루스 립튼이라는 생물학자가 지금 말씀한 줄기세포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면 진짜 희귀병, 못 고치는 병 다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줄기세포라는 건 뭐죠? 유전자를 컨트롤하는 건데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찾은 거예요. 우리 조금만 뭐 하면 엄마가 자궁암 걸려서 딸도 자궁암 검사 자주 받아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엄마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우리 애가 아픈데 이게 저희 집안에 이런 내력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유전일까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유전이면 아들 있고 딸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걔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달라요. 그죠? 성격도 물론 다르죠. 유전이라는 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죠?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나죠. 그런데 보리 이렇게 열매가 맺지만 잘 키우면 크고 신이란 보리가 맺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 감나무에서 이상한 막 변형된 감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열리잖아요. 또 저 후쿠시마 이런 데 가면은 막 과일이랑 이런 게 막 변해서 막 생기죠. 결과적으로 이거 유전자 똑같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게 바로 전기입니다. 생체 전기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 네. 유전자가 답이면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뭐 타고났는데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아파야지.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 줄기세포나 되면 돈 몇 억씩 내고 그거나 하고 돈 없는 사람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해답이 아니고 뭐라고요? 뭐가 해답이라고요? 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차트는 가져왔지만 저희 회원이 요새 파충류 뭐 이런 조그만 고슴도치 이런 거를 애완으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도마뱀 같이 파충류인데 도마뱀은 아닌데 굉장히 귀여워요. 그거를 키우는데 걔가 마르고 꼬리도 뭐 병에 나고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천사복으로 막 문질렀다 그러는데 여러분 도마뱀은 꼬리가 잘라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난다 그러죠. 예. 근데 집에 있는 애완 도마뱀은 어떨까요? 조금 다르겠죠? 예, 달라요. 왜 그러죠?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흙에서 막 다녀야 되는데 막 들판과 흙을 막 다녀야 되는데 얘가 집에 갇혀 있어. 그리고 막 에어컨, 뭐 컴퓨터, 핸드폰, 그러니까 집안에 막 전기, 와이파이 막 이런 게 있는 데서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에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병이 빨리 나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가축도 전부 전기, 생명체는 전기가 중요하다. 자, 여기 아까 여러분 배웠죠? 무슨 밴드? 타우트 밴드. 네, 타우트 밴드. 여기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거를 피로물질, 우리가 근육을 운동을 막 하면 피로물질이 쌓이죠. 피로물질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노폐물이잖아요. 배출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쉬고 목욕하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면 어떻게 되죠? 막 산에 막 올라갔다가 이제 일상생활 하려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리가 어떻게 되죠? 뭉쳐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죠. 저도 고등학교 때 설악산을 겁없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오는데 다리를 못 이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이 피로물질이 근육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오래 사나요? 단명해요. 왜?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근육에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잘 흐른다? 잘 안 흐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 건강하다가 아닌 거죠. 적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근육이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의학적인 거 나온 거 보면 이제 사람이 막 심장이 안 좋아서 어릴 때 심장이 안 좋아서 막 죽어가. 그럼 어떡하죠? 교통사고가 나거나 해서 이제 심장 이식을 했단 말이죠. 심장 이식을 하니까 전혀 옆에 살지도 않았어. 한 사람은 한국이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살았던 그 심장을 가졌던 사람의 그런 감정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 엄마를 보면 눈물을 흘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옵스. 그러면 마음이 심장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뇌에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근육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육. 여기 지금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는데 20분은 더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여기 가서 뭔가 유익한 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오신 분은 기분이 좀 좋으니까. 근데 오늘 올라 그랬는데 그냥 집안에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긴장하죠. 그러면 그냥 안 아프는데도 아파요. 가뜩이나 날씨도 추워졌는데 더 아파요. 그죠? 지금 원효 대사님이 이제 당나라로 지금으로 치면 미국 유학입니다. 그죠? 야, 하버드 대를 가야 되겠다. 내가 출세를 하고 뭔가 제대로 좀 대각을 하려면 내가 당나라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당진이 당나라로 가는 나루토예요. 배를 타러 다 갔습니다. 갔는데 밤이 됐어. 그래가지고 폐가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자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 밤새 너무 많이 걸었나 봐요. 옆에 더듬더듬 하니까 물이 있네.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쿡쿡쿡쿡 시원해 딱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해골바가지에 있던 물이에요. 놀랐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토했을 것 같아요. 왜? 그리고 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탈 날 것 같고
근데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 깨우침을 뭐로 깨우쳤죠? 어제는 너무 시원한 물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먹고 싶지 않은 끔찍한, 생각하기도 끔찍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구나. 우리 노래 있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이랬잖아요. 이분은 거기서 대각을 한 거. 그래서 당나라를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의 한 축을 세웠죠.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시원하게 먹고 그 시원하게 먹였을 때 요한이 돼서 기분 좋잖아요. 똑같은 건데 물은. 근데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기분 나쁜 순간 어떻게 되죠? 막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명상도 하고 종교도 가지고 또 내가 이 성질이 지랄 같아서 조금 내가 마음 공부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희 원효대사 아니잖아요. 그죠? 조그만 일에도 속상하고 조그만 일에도 금방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이 건강법, 타우트 밴드를 푸는 건강법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배우고 있죠? 요거는 아까 음과 양이 같이 회오리 쳐서 전기를 만든다. 예. 여러분이 여기 보면 나 좀 살 좀 쪘으면 좋겠어. 언제 살이 찌니? 그래가지고 진짜 보기에 안타깝게 기운도 없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거 왜 이래? 다이어트도 하루 이틀이지 하다 보면 또 요요도 생기고 사람이 먹는 그 즐거움 무지 크잖아요. 근데 먹는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생명은 뭐라 그랬죠? 예, 잘 모르면 그냥 전기만 외치면 됩니다. 뭐라고요? 전기. 네, 살이 마르고 살이 찌는 것도 전기예요. 무슨 전기냐면 전기를 만드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셨죠? 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의 근육 속에 제일 많고 몸 속에 밑도 끝도 없이 많아서 이름이 미토콘드리아가 됐나 봐요. 예, 많죠. 예. 이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수도 진짜 쉴 수 없이 많은데 세포 하나에 있는 것만 해도 또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들죠? 네, 전기예요.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로 열심히 만들어. 내가 이제 오늘 귤을 하나 먹었어. 그러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드는 전기량이 달라요. 왜?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달라. 어떤 사람은 호흡이 좀 잘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춥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이런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효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높이죠? 모르면 무조건 뭐라고요? 전기. 네, 전기입니다. 예. 세포막 전이차. 우리 몸의 세포의 전기값을 높여주면 미토콘드리아가 일도 안 하고 꼼지락 먹을 거 많이 줬는데 못 먹겠어 싫어. 그리고 에너지를 찔끔 만들던 녀석이 전기값이 회복이 돼야지 많이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몸에 전기를 회복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 이 에너지 또는 전기 이거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해요. 전자 전달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자 전달기. 네. 진짜 이 정도면 상당히 유식한 겁니다. 그죠? 공부를 한 사람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디서 이 전기를 만드는 핵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전기를 배우니까 아셔야 되겠죠. 전자 전달계인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자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를 시켰어. 쿠팡에. 그러면 뭐가 오죠? 택배가 귤을 가져오나요? 물을 가져오죠. 예, 똑같아요. 전자 전달계는 전자 배달부예요. 전자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찬란한 건강법 이거는 아까 타우트 밴드, 네, 타우트 밴드를 풀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우트 밴드가 있어 어깨가 막 아파. 그러면 조금 이따 이렇게 시연을 해볼 텐데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풀립니다. 얘도 전기,
여기도 전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예. 지금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원자로의 원리하고 같더라. 예. 자, 아까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근막. 근막이라고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죠? 제일 많이 네, 근육 사이사이. 여러분, 여기에서 가슴에서 심장이 이렇게 가운데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여기 피부에서 심장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가까워요. 거기에 18겹의 근막이 존재한다 그래요. 해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축돼서 가슴을 이렇게 하면 심장에 좋다 안 좋다? 네. 왜? 전기가 여기 전기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살아있을 때 촉촉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기를 전달하고 신호를 전달해요. 근데 얘가 말라서 죽어버리면 섬유질 같은 거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목이 아파. 손목이 아파서 맨날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 어딘가 막 아파. 어깨가 아파. 그러면 그 부분에 근막이 일부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섬유화가 됐다. 그래서 풀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마사지를 해주면 다시 물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건강한 근막으로 변해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물. 따라해보세요. 물.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금방 죽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음식은 천천히 없어져도 그래도 생존을 하지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막은 물로 신호를 전달해요. 그래서 아기는 만지면 포동포동하죠. 그런데 나이 드시면은 말라. 피부가 말라서 어떡하죠? 막 가려워.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피부가 막 가려워요. 그죠? 그리고 피부가 아토피. 또 이런 아이들도 여기가 피부가 물이 없는 거예요. 가려워요. 물이 많이 있다가 물이 점점 적어지면서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몸에 잘 포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소금. 그래서 물과 소금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봉 또 더 좋은 걸로 건강법을 이렇게 해도 소금을 적게 드시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과 물과 이런 파우트밴드를 해소하는 건강법 요거를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전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좁아졌어. 잘 지나가요? 못 지나가서 막 끌고 이러고 있죠. 바로 이게 통증 부위입니다. 파우트밴드라는 것은 이렇게 전기가 잘 안 지나가서 아파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를 잘 해주면 된다?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면 된다. 자,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상담을 많이 해요. 건강 상담을. 건강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요새. 그래서 아이건강연대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의 가장 아픈 연령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슬픈 얘기죠. 가면 갈수록 아기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가면 갈수록 아파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공통점이 있어. 간지럼을 잘해요. 애들이 이제 아기가 되면 아기 때는 간지럼을 반사적으로 타게 돼 있어요. 발가락을 간지르면 이렇게 놀래죠. 그런데 1살, 2살 정도 되면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몸을 조금 만지면 간지러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전기. 뭐라고요? 전기. 네.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전기로 보면 해결이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위를 마사지 해줘야 되죠. 자, 어느 부위가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 있죠. 구안화사 정도, 또 중풍이 와서 완전히 반신 마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전기가 끊어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끊어지면 못 고칠 것 같잖아요. 고쳐요.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전기를 이어주면 되잖아요. 전기는 어디를 흐른다 그랬죠? 근막. 그 근막을 마사지 해주면
기적적으로 전기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환아사가 와서 틀어지고 몸이 반씩 마비가 된 사람들이 마사지로 회복이 엄청 많이 돼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번부터 8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자약과 예방의학의 시대다. 지금은 수술하고 먹는 약이 아니라 전자, 세상에 가득한 이런 전기, 우리가 전기체니까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전자약 시대입니다. 전자약이 1번 전자약이 뭔지 아세요? 심장 박동기. 옛날에는 그거 잘못되면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박동기를 넣으면 건강하게 살거든요. 그게 제일 10초의 전자약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단지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뇌전증에 애들이 이렇게 뇌 신호가 가다 안 가다 그러면서 발작을 하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전기 신호를 갖다가 심어놔요. 요새는 약을 안 먹어요. 그러고 너무 심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좀 긴장이 심해서 발작이 더 크면 거기다 자석을 큰 걸 딱 붙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새로운 전자약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중풍에 걸려서 여기가 막혔어, 뇌가. 그러면 어떤 기억력이 나빠진다든가 또는 뭔가 데미지를 손상을 입겠죠. 그럴 때 요새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여기서 이렇게 전기로 자기장을 흘려줍니다. 그래서 막힌 걸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미래의학, 앞으로의 의학은 약을 먹고 뇌신경을 속여가지고 문제가 돼서 치매를 이렇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전자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1번 따라 해볼까요? 근막관리 2번, 온열 3번 가장 안전. 예, 이거는 조금 지금 유미 테라피라는 거를 여기 앞에 없는데요. 유미 테라피는 근막, 생체 전기가 흐르는 장기를 관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온열은 여러분 추우면 근육이 움츠러들죠. 그럼 어떡하죠? 옷을 따뜻하게 입죠.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안 좋아. 그럼 어떡하죠? 예, 뭐 그 뭐라 그러죠? 손난로? 예, 손난로 하고 집에 가서 막 핫팩 같은 거 하잖아요. 온열을 하는 게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다 하고 계세요, 이미.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유미 테라피라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엄마가 마사지 하는 법을 배우면 가족의 주치의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자병자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내 병은 그냥 내가 고치는 거. DIY 아시죠? 가구도 요새 싸게 하려고 다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배송되잖아요. 그럼 나사 몇 개 받고 내가 만들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는 시대입니다. 건강법도 병원에 가. 기다려. 여기 밀양병원은 좀 뭐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안 갔나 봐. 서울에 가야 되겠어. 서울까지 일찍 제가 오늘 한 것처럼 새벽에 차를 타고 막 가요. 그러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오래 기다려야 되죠. 기다렸다가 의사를 오래 보나요? 띵동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나 뭐 물어보고 싶은데 검사 결과 뭐 검사하세요 이러고는 금방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예방하고 소소한 관리를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질병이 한 7만여 가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7만여 가지의 질병. 이게 건강한 사람은 사실 질병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아프지 않은 분이 별로 없죠. 최근에 암 환자도 많이 늘고 또 대상포진 또 다양한 질병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병원마다 10,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도미노가 이렇게 하나가 문제가 되면 쭈루루루루 전부 망가지는 건데 바로 우리 몸이 그래요. 왜? 전기가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가 여기만 딱 흐르나요? 여기 딱 흐르고 여기는 문 닫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고치면 10개, 20개, 100개가 좋아지는데 하나가 문제가 되면 하나, 둘, 10, 100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강을 끝냈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막 열받고 했을 때 가장
타우트밴드가 많이 생기는 근육이 어디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를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예.